일단은 분사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준동사의 이제 마지막 파트.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이제 뭔가 형태를 바꿔가지고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를 만들어내는 게 준동사인데 그거의 마지막이 분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거는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분사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라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로 나누고 첫날 내가 과거 분사는 PP라고도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거고 근데 이제 현재 분사에 생긴 모양은 동사에 ing를 붙여서 생기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보통 동사의 d나 ed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현재 분사라고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능동의 의미를 가져가요. 그리고 과거분사 PP라고 하는 친구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현재 분사는 주로 해석을 해서 능동이 나오니까 뭐뭐 하는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뭐뭐 된 또는 되는이라는 뜻으로 주로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그 캐릭터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분사라고 하는 친구가 혼자 쓸 수는 없을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냐라는 걸 좀 볼 필요는 있을 건데 제일 첫 번째로 외워줘야 되는 것이 분사의 가장 주된 기능은 형용사 역할. 그래서 우리가 분사를 분사 형용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봤을 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너네가 알고 있는 거에다 플러스 새로 알아가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알고 있는 거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수식을 하냐면 명사 수식을 해. 그쵸? 그런데 이제 명사 수식을 할 때 이거는 그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형용사가 보통 명사를 수식할 땐 항상 명사 앞에 오죠. 내가 이걸 켜놨구나. 그래서 명사 앞에 오는데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future이라고 해서 미래를 꾸며주는 여기 ing 붙은 애가 보일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서 요렇게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promising 이 친구는 토익 빈출 형용사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유망한이라는 뜻을 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얘네가 지금 어떻게 시작해서 동사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분사 형용사인데 동사 promise 하면 약속하다라는 뜻이지만 이게 형용사화 되면은 해석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동사의 어원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참고하고 여기에 얘는 유망한이란 뜻,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흔한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분사는 명사 앞에서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죠.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친구가 분사 형용사의 특징 중에 또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빈칸을 봤을 때 여기 예문을 보면 이 자리에 보면 자 CEO가요. 여기 주어가 그 다음에 has not approved에서 has approved 동사 나왔지. 그리고 document까지 하면 여기까지 완벽하죠. 완벽한 삼형식의 구조인데 이 뒤에 어쩌고 저쩌고는 결국 뭐다? 여기서부터 묶어서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기 위한 지금 수식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ed가 붙어있는 이 친구가 명사 뒤에 왔으니까 얘는 지금 과거 분사로 얘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인 분사 형용사가 뒤에서 document를 수식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revised라고 하는 거 뭐 승인 되지 않은 또는 수정된 이라는 그런 뜻이라서 revised는 수정된 이라는 뜻으로 특별히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얘도 자주 나오는 형용사.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앞에서 이제 명사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그냥 원래 우리가 형용사 집어넣듯 넣어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를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고 너 이 자리에 어울리는 분사 형용사 넣어볼래? 이게 이제 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문제죠. 그러면 뒤에서 수식할 때는 해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도 결국에는 동사에서 여러분이 파생이 됐다는 걸 아니까 동사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revise라고 하는 애를 동사로 보면 얘는 타동사. 그러면 타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내가 과거 분사를 집어넣으려면 뒤에는 수식어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즉 목적어가 없는 거고 여기에 revising이라고 하는 애를 쓰고 싶어 현재 분사를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라고 해서 목적어가 있어야 돼. 이것만 할 줄 알면 문제는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어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ed 고를래 ing 고를래 무조건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적절한 걸 고를 때는 마치 능수동 문제를 풀듯이 쉽게 얘기하면 능수동 문제를 풀듯이 여기 빈칸 뒤에 여기서 yesterday라고 하는 건 부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나타내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사가 와서
수식어가 온 거라서 여기에 ed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춰내는 게 일단 중요하다. 앞에서 수식하는 것보다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그걸 풀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 단순히 수식어 역할만 하는 건 아니죠. 첫날 배웠던 거하고 다시 한번 연관이 되겠지만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2형식 동사 뒤, 그 다음 5형식 동사 뒤에 ing나 ed 붙는 분사 형용사가 얼마든지 어떤 형태로 보어의 형태로 올 수가 있다. 그것까지 들어가면 돼. 그래서 분사 형용사는 크게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보어 역할을 하는 친구다. 여기까지만 끌고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이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질 테니까 A, B, C, D가 품사 문제면 어쨌든 빈칸 찾아가서 빈칸을 찾아갔는데 여기 봤더니 더라는 관사가 나오고 관사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는 명사가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due to the availability 이렇게 가도 되는 건데 여기에 누군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면 아마도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넣어야 될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러면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를 여기서 고르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일반적인 FUL이 붙는다거나 IV가 붙는다거나 그런 형용사가 아니어도 ED가 붙는 이 친구가 형용사인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limited 하면 이거는 한정된, 제한된 이런 뜻의 형용사죠. 따라서 여기서 A번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형용사 문제지만 세분화해서 나눠가면 분사 형용사 문제다.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도 빈칸 여기 채워 넣어줘야 되는 상황에 봤더니 누가 봐도 품사 문제. 그러면 품사 문제라서 여기에 맨 마지막이고 그 대신 이 앞에는 비동사인 우리가 알고 있는 2형식 동사가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당연히 보어 자리가 돼야 되니까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용사나 명사에서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친구 중에 이런 애가 명사니까 제일 먼저 눈에 보이고 그런데 이 친구도 이제 뭐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분사 형용사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서 A하고 B 중에 선택을 하면 당연히 보어는 대부분이 정답이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somewhat confusing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자리가 된다. 그래서 뭔가 혼란스러운, 헷갈리는 이런 뜻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somew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역할 자체가 얘가 부사 역할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가능하지만 명사 수식이 안 되죠. 따라서 여기서 confusion은 볼 필요가 없는 친구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들고 가야 돼.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대상은 형용사는 가능한데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confusing 이 친구가 정답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분사 형용사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페이지 넘어가서 오늘도 외워야 될 어휘가 상당히 있을 건데 그래서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이 주말에 걸쳐서 정리가 많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일단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빈출어휘, 빈출이 붙는다는 건 핵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줘야 돼. 자, 첫 번째 여기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네모칸 안에는 ing로 즉 현재 분사로 끝나는 형용사 어휘가 쭉 나와 있는 거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의 어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challenging이라고 하면 힘든이란 뜻으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고 demanding 하면 까다로운, existing 기존에, increasing 증가하는 이렇게 툭툭툭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초 컷이 돼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시험장에 갔는데 그냥 흔하디 흔한 명사를 수식하는 여기에 명사를 수식하는 이 자리에 너 형용사 한번 골라볼래? 라고 문제가 나오면서 여기에 demanding이라는 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보기는 주로 어떠냐면 분사 형용사는 짝꿍으로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demanded도 같이 있어 항상.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이 커스터머를 꾸며준데 대체 demanding은 무슨 뜻이고 demanded는 뭘까?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답이 demanding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ing 붙는 형용사는 ed가 같이 나와도 형용사에서 형용사 자리를 고를 때는 ing를 골라야 정답되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러나 조건은 있어. 무슨 조건?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을 때는 여기 자리에 demanded가 정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demanding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거라면 그거는 뒤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얘를 외우는 이유는 헷갈리는 것이 없이 그냥 문제를 맞춰내기 위해서
그래서 토익에서 정답이 되든 안 되든 굉장히 많이 출연했던 애들이고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어휘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로 적용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ing 나오는 애들 어휘 외우듯이 외워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문제가 나왔어. 전형적인 품사 문제죠. 그랬을 때 관사가 나오고 여기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캔디데이트가 사람 명사니까 그리고 이건 토익 빈줄이지 그래서 후보자나 지원자라는 뜻을 가져가는데 어떤 후보자, 어떤 지원자 얘를 꾸며주기 위해서 형용사를 골라야 돼서 봤더니 당연히 이 친구는 명사니까 여러분 탈락시킬 거고 이거 자체는 동사로 보면 탈락시킬 거고 그러면 ing하고 ed가 남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분사 형용사 문제구나. 그러면 분사 형용사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외운 대로 들어가면 되겠지? ing로 외웠으면 ing가 정답일 거고 ed로 외웠으면 이게 정답일 건데 여러분 테이블에 remaining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누구다? 고민할 필요 없이 C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remaining은 워낙 유명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이란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남겨져 있으니까 remained겠지라고 갈 수 없는 애야. remaining은 ing 남아있는 자체의 이걸로 ing가 정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번외편으로 가자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하기 때문에 remain은 자동사잖아요. 이형식 동사로 열심히 외웠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ed가 정답이 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성질들이 다 섞이는 거야. 결국에 준동사는 동사 성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5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거나 또는 4번 같은 문제가 나올 때는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가 같이 외워져야 되겠죠. 과거 분사가 그럼 ed 붙는 과거 분사가 정답이 되는 애들은 따로 외울 것. 그래서 얘가 훨씬 양이 많지 accomplished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여러분 written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또 뭐다? ing하고 같이 나왔을 때 ing가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ed가 붙는 과거 분사가 정답이 돼줘야 되는 그런 유형이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해석이라는 게 필요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accomplished 하면 이거는 노련한 뭔가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 다음에 assigned 배당된 complicated 복잡한 그래서 이렇게 툭툭 damage 하면 파손된 designate 지정된 그냥 딱 던졌을 때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외워줘야 되고 이거는 내가 더 추려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형용사 하면 이 정도는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토익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서 외워주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나왔던 거랑 같은 형태지만 이번에 ing하고 ed가 같이 있는 분사 형용사 종류에서 여기에 관사 나오고 여기에 명사 나와서 형용사가 여기에 온다라고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ing, ed가 같이 있지만 여전히 정답은 누구밖에 안 된다? D번밖에 정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이라는 뜻으로 마치 굳어진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6번 정답은 D번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 형용사는 외워야 될 어휘가 있고 그 친구들이 정답이 될 거라 그 다음에 분사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명사 수식과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감정분사 요거는 이제 늘 나오진 않아요. 분사에서 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긴 한데 결국에 감정분사는 뭐야?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감정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감정 형용사인데 얘가 똑같아. 이런 애들을 여러분이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ing가 붙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ed가 붙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본 적이 있을 건데 이랬을 때 이것도 우리 능수동 할 때도 내가 얘기했었지만 주체가 감정을 느끼는 거라면 그때는 ed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 감정을 유발하는 거라면 ing가 나오는 거지 그 맥락을 똑같이 가져가는 거야. 동사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도 이런 애들 7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7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satisfy로 나오는 품사 문제인데 7번에 봤더니 요 자리에 지금 빈칸이고 내가 어울리는 애를 골라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 1번 경우로 푸는 걸 나는 더 추천을 하지. 어차피 시간 싸움이니까 be satisfied with죠. 그쵸? 이거는 어디에 있었냐면 너네 능수동하는 거에 전치사 by를 쓰지 않는 수거에 있었을 거야. with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be satisfied with가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그냥 1초 컷이야. 봤을 때 A번 골라주면 되거든? 근데 굳이 위에 거대로 따져서 가자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80%의 우리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에 만족을 합니다는 우리 고객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때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수동태가 만들어지려면 과거 분사가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가 올 수가 없어? D번이 올 수가 없죠. 그냥 A번이 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도 disappoint 가지고 품사 변형을 시킨 건데 이런 애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문장 맨 끝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콤마가 있으면 콤마 기준으로 이제 걸리는 거니까 뒷부분을 보면 자 판매량이잖아요. sales가. 그래서 핸드폰의 판매량이 have been 땡땡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울리는 친구를 고를 때 우리가 이 자리에는 핸드폰의 판매량의 상태를 나타내 줘야 되니까 ed는 ing 붙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sale이라고 하는 판매량 자체가 실망감을 지가 느끼는 건 아니죠. 오히려 어떻다? 실망스러운 거잖아. 그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유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뭘 쓴다? ed 쓰는 거 아니죠. 여기는 ing 써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망감을 느낀 거다. 그 세일 판매량 때문에. 그러면 나는 여기에 disappointed를 쓰겠지. 그쵸? 그래서 I'm disappointed with the sales.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느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유발하는 상황이니까 D번을 쓸 것. 그래서 감정분사도 감정 형용사니까 똑같아. 동사에서 파생된 걸로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감정을 유발하는 입장이면 ing를 쓰는 거고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면 수동태를 쓴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자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분사 구문. 그래서 오늘 분사에서 하이라이트는요.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거 명사 뒤에서 분사가 올 때 어떻게 분사를 고를 거냐. 그 두 가지가 가장 메인이야. 그래서 분사 구문까지 하면 분사 구문은 끝이에요. 분사 자체가 끝이야.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전치사로 넘어갈 거고 일단은 분사 구문은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분사 구문은 하나씩 풀어가면 분사 구문이잖니. 그러니까 이 구문은 뭘로 시작하겠어? 전치사로 시작하진 않겠죠. 분사로 시작하는 말 그대로 문구야. 그냥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분사 구문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라서 뭐를 좀 알아야 되는 배경을 알아야 돼. 분사 구문의 배경을 알면 훨씬 수월해지긴 하거든. 이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분사 구문은 부사절의 축약이다. 부사절의 축약이다. 그 말은 뭐예요? 축약이라는 게 줄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사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뭐 긴 거를 간단하게 줄이면 그게 분사 구문이야, 이름이. 그러면 부사절이 대체 뭐냐? 여러분은 부사절이 뭔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게 설명을 못할 뿐이에요. 부사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어볼게 대답해. 절이라는 건 누구와 누구의 결합이에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되죠. 이번 달 말에 시험 거의 다 볼 거지? 5월 말에 시험 거의 다 볼 건데 그러려면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주어 더하기 동사, 얘가 절인데 이 친구가 접속사를 끌고 나와요. 접속사, 특정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와.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그런데 이게 부사 역할하니까 부사절인 거야. 여러분 첫날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떠오르는지 봐. 내가 첫날 수업부터 지난주 동명사까지 정리를 주말 동안 해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올 수 있다.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명사절의 구조를 보면 명사절의 가장 유명한 애가 누구냐면 대절이지. 그럼 대절만 봐도 대시라고 하는 애 혼자 쓰지 않죠. 대시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를 쓰는데 이것이 명사 역할하니까 우리는 이름을 명사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똑같아. 여기에 부사절 접속사가 앉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부사절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다 가르쳐줬거든. 여기에 부사절 접속사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외워야 알죠. 그런데 그거를 언급했어. 어디서 언급했냐면 정확하게 시제에서. 시제에서 여러분이 시제 일치의 예외를 볼 때 조건을 다는 접속사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테이블이 있었죠. 그게 외워지면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시간 외워지는 접속사에서 when 같은 거 외웠고 by the time 있었지, before, after 있었지, as soon as 있었지. 그 다음 조건 다는 거에 if 있었죠. 그치? provided, 그건 조건 아니고 provided, providing, 그 다음에 if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그 시간을 나타내고 조건을 나타낸다고 칭했던 그 시제 파트에 있는 접속사를 일단 외워주는 게 우선이야. 이걸 알아보려면.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테 얘기했던 것처럼 원인을 나타내는 애 중에 대표적인 애 because가 있는 거죠. 얘도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는 건 부사절을 만들기 위해선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것에 내가 써놓은 부분은 시제에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혹시 그 부분이 외워지지 않았으면 시제 참고라고 쓰세요. 그리고 이따가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시제 파트에서 거의 출제 08번인가 뭐 그랬을 거야. 거의 끝부분, 거의 마지막 자, 그거 찾아봐. 지금 찾고 싶어서 궁금해서 난리야, 앞에서. 그거 먼저 찾아서 페이지 좀 알려줘. 22래. 자, 페이지 22 접어. 페이지 22 접으세요. 그거 접고 그 페이지 22 잠깐 가면 그거 보이지? 그치? 그거 동그라미 크게 치고 별표하고 그거 꼭 외워야 돼. 그래서 시제에서 우리가 참고해서 나왔던 그 조건을 단다고 했던 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부터 먼저 외울 것. 걔네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부사절 접속사에 플러스 주어 더하기 동사의 구조를 가지면 우리는 이런 애를 부사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러면 너네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부사절을 줄여서 만든 게 분사구문인데 그럼 분사구문은 무슨 역할을 하려고 있는 애냐. 자, 분사구문은 부사 역할을 해요. 그런데 분사 자체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야. 알겠지? 분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형용사 역할이야.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오거나. 그러나 분사 구문이 되면 얘는 부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수식하냐면 문장 수식을 하죠. 분사 구문은 문장 수식이다. 그래서 여기에 문장 수식이라고 쓰면 돼. 근데 나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먼저 첫날 미리 알려줬어요. 첫날에 수식어 파트 맨 마지막에 했던 거 있지. 거기서 문장을 수식하는 예문들을 내가 적어줬는데 거기에 분사 구문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누가 물어보면 야 분사 구문이 뭐야 이러면 그 문장 수식하는 거잖아 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서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문장을 수식하는 애들은 대부분 내가 꾸며주고 싶어하는 주절에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을 앞에다 쓰고 문장을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는데 주로 토익에서 보는 애들은 앞에 나온 애들이 많아.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면 되고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의 개념인 거야. 그러면 분사 구문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어렵진 않은데 스토리를 내가 설명하고 이제 이거를 스킬로 알려줄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1번에 내가 써놓은 문장 요것만 딱 봐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자, 원래 이런 문장이 있었대요. Because she felt tired, Miss Hudson refused to work late. 그녀가 너무 피곤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느껴져야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이 because, 원인을 나타내는 because 이 친구가 대표적인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러면 얘를 보고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는 건 뒤에 따라오는 주어와 동사인 이 절을 뭐라고 불러? 부사절이라고 부르겠죠. 그치? 그러면 부사절에서 가장 주된 기능은 문장 수식이라 여기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뒤에 나오는 미스 허슨부터 late까지 나오는 주절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는 문장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영어에서 야 부사절을 쓰면 너무 기니까 우리 부사절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볼래? 라고 된 거예요. 집중하세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눈에 다 보여. 여기서 지금 봤을 때 분사 구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접속사를 생략을 하거든. 그래서 원래 있었던 문장에서 접속사를 생략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남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문맥 파악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나오는 she하고 미스 허슨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죠? 자, 조건은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동일 인물이면 얘를 생략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와 같은 애들이 많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이 돼.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면 felt tired만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felt는 동사로 쓰인 거잖아. 그치? 그런데 동사 자체가 무언가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간단해. 접속사하고 주어를 뺀 이 자리에 누구를 내줘주냐면 이거 자리에 그냥 felt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동사를 없애는 거야. 동사를 없애는데 이 자리에 누구를 대신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분사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 분사면 현재 분사니까 feeling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과거 분사로 가면 지금처럼 felt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현재 분사를 넣을 건지 과거 분사를 넣을 거지만 해줄 수 있으면 분사구문 문제를 맞추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시험장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 자리가 비어져 있고
이렇게 똑같이 문장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기에 ing하고 ed가 반드시 같이 있을 거야. 과거 분사하고 현재 분사가 같이 있어요. 여기서 골라내야 돼. 너 여기에 무슨 분사 쓸 거니? 분사 구문 만들 때. 그러면 이 친구는 해석이 아니야.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도 똑같아. 능수동 분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자리 뒤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빈칸이라고 하는 거 뒤에 만약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를 써줘야 돼. 그런데 빈칸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수식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를 쓴다? 그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다라고 하면 ing를 쓰지만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그치 pp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에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건 여기에 tired는 말 그대로 형용사잖아요. 피곤한. 그럼 얘는 수식어니까 여기에 뭘 써요? 얘는 수식어면 여기 뭐 써야 돼?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얘기해봐. 분사 얘를 써줘야 되죠? 수식어가 왔으니까. 그런데 정답은 뭐야? 얘로 들어가지. 그럼 이건 뭐가? 필은 자동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동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 동사 성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ing를 쓰고 ed를 쓰는 것은 그 동사가 원래 타동사였다는 걸 기준으로 갔을 때 타동사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를 쓰면 돼. 분사 구문에서. 그런데 타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식어가 있으니까 수동태를 쓰는 거야.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 첫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능수동 할 때 얘기했지만 자동사는 뭐예요? 수동태가 안 되죠. 수동태 불가잖아. 따라서 feel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동사거든. 이형식 자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ed가 아예 올 수가 없어. 여기는 정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애를 묶으면 여러분 봤을 때 ing로 시작했잖아. 현재 분사로 시작한 애죠. 이런 덩어리를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분사 구문이 앞에 오면 어쩌고 저쩌고 콤마 그리고 뒤에 완벽한 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해석을 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려고 하면 분사 구문 해석을 못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잘 모르거든.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 구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싶으면 주절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자, 그녀는 늦게까지 일하는 걸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해석이 되죠. 뭐 했기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 구문 파트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주절이 먼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분사 구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번외편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밑에도 내가 써놓긴 했지만 대부분의 분사 구문은 접속사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꼭 그래야 되는 법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feeling tired가 있어. 그런데 이 자리에 내가 접속사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를 살린 상태로 분사 구문을 쓸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 구문을 쓸 때 무조건 접속사를 생략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접속사를 살려놓고 그냥 뒤에 분사 구문을 써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밑에 내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자 분사 구문은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를 남겨두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 그냥 checking his email이 아니라 after이라는 접속사가 붙어서. 그래서 분사 구문 앞에는 누가 올 수 있다?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가 올 수 있다. 그거를 기억하고 대부분 분사 구문 앞에 부사절 접속사를 남겨두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대부분 생략을 안 해. 그래서 before나 after이나 여러분 when 같은 거 있죠. before나 after이나 when 같은 애들은 거의 생략을 하지 않고 분사 구문을 그냥 뒤에 갖고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되게 자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웬만하면 생략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봤을 때도 이게 이해가 되면 돼요. 원래 이 문장이 오리지널 문장을 내가 위에 써놓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도 지금 얘가 부사절 접속사니까 여기에 접속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 나오고 여기에 동사 나와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결론을 내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를 갖고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여러분이 뭐 after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애들은 주로 세워놓기 때문에 접속사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 자리에 ing가 오는 게 이해가 되는지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본 문장에서 당연히 주어는 같으니까 여기는 생략을 할 거고 그리고 나면 얘만 남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건 아니죠.
이 동사 대신에 분사를 써줄 거니까 ing를 쓰든 ed를 쓰든 해줄 건데 여기서 ing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끌고 나오죠. 체크는 기본적으로 타동사 베이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립을 할 건데 어떤 거냐면 여기서 지금 봤을 때 ing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여기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주어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얘가 직접 확인을 하는 거죠. 지가 스스로. 그럼 능동이지. 따라서 여기는 ing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집어넣을 거냐?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분사 구문 문제가 변형이 돼서 이 자리를 비워놓고 너 여기 어울리는 접속사 좀 한번 골라볼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고르게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할 거. 그러면 여기에 무슨 접속사를 집어넣어야 될지는 이거에 해당하는 이 분사 구문을 먼저 해석하는 게 아니야. 여기를 먼저 해석해야 여기에 접속사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둘 것. 이게 분사 구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당히 정리가 잘 돼야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야 되는 거는 이 친구는 딱히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는 외워야 돼. 분사 구문은 종류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거든. 분류를 굳이 하자면. 그래서 해석적으로 봤을 때 시간을 나타내거나 이유를 나타내거나 조건을 나타내거나 양보를 나타내는 걸로 해석은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문제에서 스터디 문제인가도 나왔었는데 having pp는 외워야 될 특별한 분사 구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having pp라고 하는 친구는 마찬가지로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분사 구문인데 이 친구의 해석은 딱 정해져 있어. 뭐뭐한 후에라고 해석이 정해져 있는 친구야. 그래서 having pp가 나오면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의 와이프와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즉 여기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시간상 분사 구문이 뒤에 나오는 주절이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다.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having pp라는 분사 구문은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특별한 분사 구문인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하나 기억을 해주면 되고 따라서 얘를 만약에 풀어서 원래 부사절로 쓰려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after이. 왜냐하면 얘는 원래 의미가 뭐뭐한 후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 자 arriving late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것도 본문장으로 가면 얘는 자 늦게 도착해서 miss the beginning of the presentation 하면 그 발표의 앞부분을 놓쳤습니다. 원인처럼 해석이 되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부사절로 나타낸다면 because란 접속사를 써서 가겠죠. 그래서 분사 구문은 크게 의미가 시간을 나타내는 친구,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친구 주로 해석을 했을 때 또는 뭐뭐 한다면 if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애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although의 의미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웬만하면 다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having pp를 잘 기억을 해둘 것. 이 친구는 특별한 분사 구문이에요. 의미가 딱 정해져 있는. 자, 9번 같은 경우 9번 같은 경우로 여러분이 지금 풀어보는데 당연히 분사 구문이랑 관련이 됐겠죠. 정답 한번 골라볼까요? 9번 A, B, C, D 시험에 나왔던 문제 여기서 뭐 고를지 그리고 왜 그걸 골랐는지 설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지금 봐도 누가 봐도 품사 문제죠. 마찬가지로. 그쵸? advertise 갖고 번역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품사 문제니까 품사 문제처럼 풀 건데 어쨌든 여기를 봤더니 빈칸 맨 앞인데 이게 맨 앞이지만 주어 자리는 아니지 확실하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콤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사이에 뭐 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 친구는 주어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아 수식어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 거까지 여기까지가 완벽한 절이니까 완벽한 문장을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한 친구가 맞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당연히 D번은 안 될 거고 명사는 그리고 나면 A, B, C 이거는 이제 배웠으면 나와야 돼. 가르쳐줬거든. ing하고 ed가 같이 나왔으니까 분사로 보면 되지. 분사 구문.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뭐야? 얘도 수식어 역할 하죠. 지난 시간 했었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문장 소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 콤마 끼고 가면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다 후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따져줘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ing, ed하고 이제 투부정사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만약에 투부정사가 정답이 되려면 해석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무난하게 들어가야 돼.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해석을 했을 때 뭐뭐하기 위해서 뭐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관리 제품들이 그 전보다 작년 지난 분기보다 3배나 잘 팔렸다. 이게 문맥상 어울리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해석을 가도 C번이 정답이 안 되거든? 근데 이건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일단 내가 하나를 참고하라고 알려준 거고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 분사구문을 넣든 투부정사를 넣든 advertise라고 하는 건 원래 동사로 쓰면 당연히 타동사겠죠. 광고하다. 그러면 뒤에 얘를 끌고 나오려면 얘가 안 되죠. 문법상. 그쵸? advertise를 투부정사 있는 그대로 쓰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to advertise the product 이렇게. 그래서 안 되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ing하고 ed에서 정답은 누가 안 돼? 얘가 안 되겠죠. 그리고 분사구문의 마지막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광고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친구겠지. 그래서 9번의 정답은 B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사를 가지고 바꿔서 파생이 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전부 기본적인 동사 성질을 가져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9번은 분사 구문 문제였다. 자, 인터넷에 광고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보다 지난 분기보다 3배나 잘 팔립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애죠. 따라서 9번 정답은 B번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런 애들이 분사 구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와도 똑같이 제일 먼저 해줄 거는 문장 맨 앞에 비우면 따져야 되는 건 이게 주어 자리냐 아니냐부터 따지는 게 먼저죠.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이 친구를 통해서 콤마까지 끼고 있으면 여기가 주어 자리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B번은 탈락이 되고 동사도 당연히 탈락. 그럼 얘하고 얘가 나오면 눈치가 있으면 아 분사 문제구나. 왜냐하면 분사 문제는 보통 짝꿍으로 나오니까. 과거 분사 하나, 현재 분사 하나 둘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하면 돼요. situate가 자리를 잡다. 이 친구는 타동사예요. 따라서 여기서 얘 탈락 A번 정답. 엄청 쉽잖아. 이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분사구문 문제야. 이름만 들으면 어렵지만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번 정답은 A번이다. 그 다음 자 특별한 분사구문 하나 더 외울 거 having pp 말고 as pp. 그래서 as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항상 뒤에 과거 분사밖에 못 써 얘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 분사 구문이 이렇게 6개 정도를 토익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6개는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반드시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BP, 과거 분사를 골라야 정답이 된다.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11번 같은 문제 나오면 땡큐인 거야. 이런 게 분사구문 문제로 나온다. 5월달엔 나올 수 있어요. 점수 주기 위한 거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as, pp, C번 정답.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된다? 여기 나온 것처럼 명시된 대로. 그래서 내가 여기다 6개를 나눈 건 얘네들이 정답이 됐던 애들이니까.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 써놨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외워주면 되겠다.